안녕하세요. 직장인과 문과생의 수학 인생, 수학 생활. 네. 우리가 팟캐스트가 지금까지 떤 수학 관련된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또 전 세계 유일한 프로그램, 현대수학까지 롤러코스터를 태워주는 프로그램, 직장인과 문과생의 수학 교실이 새로 열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각오와 생각과 기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셨는지 잠깐 들어보는, 왜냐하면 수업 때는 교수님께서 랩을 하셔서, 네, 들어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편한 시간이고요. 예, 뭐 녹화가 돼서 그리 편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거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면 왠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기는 영상으로 받고 이기는 직장인과 문과생의 수학교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어떤 그 수학은, 이 기를 듣고 얻은 수학은, 원래 그냥 피상적으로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측을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뭐 내적이라던가 또는 뭐 현대수학의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거를 알게 돼서 예전에는 그냥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뭘 공부하는지 알게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박지섭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지금 그 그냥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오디오 물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오늘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분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문서 3기에 오신 뭐 각오, 생각, 뭐 이랬으면 좋겠다. 막상 와보니 별로더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뒤에 하면 부담돼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과생으로 수학이 너무 싫어서 문과를 택했고, 그러고 다니다 이번에 통계학과를 복전을 하고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남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과를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너무 깊게 수리 통계라든지 이렇게 수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수업 때 수업을 듣는 게 저한테는 수업 듣는 거마저도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런저런 영상 찾아보다가 이제 채널지기님의 이 수학의 즐거움 채널을 찾게 돼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직문수 통해서 약간 수학 항상 배울 때 보면은 뭔가 스킬적인 것만 배우고 아,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배웠다면, 채널지기님 영상 보면 항상 약간 세계관, 약간 판타지 소설 세계관 보듯이 약간 신기하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문수 통해서 좀 다양한 수학적 세계를 엿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진행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듣기만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서로서로 좀 친해지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문과생이거든요. 그리고 통계 수업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통계학과를 가셨다고요? 어떻게 통계학과를 어, 가요? 지금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싫은데요? 어, 처음에는, 뭐, 아무래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다들 빅데이터 얘기하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 학기 이제 처음 깊게 듣기 시작했는데, 중간고사를 수리통계로 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예. 이게 맞나? 해서 너무 충격받아서, 뭐, 3B, 1B 유튜브에 이제 수학을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들 영상 보면서, 그때도 사실 이해는 안 됐고 그냥 이러고 보다가 이제 채널지기님의 이제 기하적 통계학인가 영상 이제 통계과 계속 보다 보니까 뜨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신기하다. 약간 진짜 옛날 동네에 이제 어렸을 때 사촌형의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보면서 옆에서 진짜 그냥 멋있게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냥 저는 지금 약간 다람쥐 같은 거 쬐끄만 거 잡고 있는데 와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 수학에 어,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용기를 주는 말이나 나도 몰라요 뭐 그런 말씀 해주실 분 계세요? 저는 참고로 통계학과를 갔다가 통계가 너무 어려워서 수학과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뜨거워서 뭐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뭐 그런 느낌 예, 같은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이랑 통계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개인의 성향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저는 약간 수학에 조금 더 맞았던 것 같고, 통계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떤 게 제가, 어려우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뭐 일단, 그때는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긴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통계는 약간 그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자꾸 활용을 하는 그런 쪽을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뭔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뭔가를, 아무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였겠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였겠지만서도 아무튼 저한테는 통계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김남아 통계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이번에 회계 분석을 듣는데, 회계 분석 들을 때 해소 제곱 이제 추정법을 하면서 이거를 선형대수 할 때처럼 이렇게 근사시키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오, 신기하다 싶은데, 수리 통계는 들을 때는 도대체 왜 저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공감이 안 되니까, 약간 공부를 해도 그냥 아, 이거 이래서 이렇대. 이거 절대부등식 쓰면은 이거 깡패니까 이거 쓰면 증명돼. 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와닿지를 않는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조교 선생님이 응용수학 전공이신가요? 네, 저 응용수학죠. 그럼 제 아주 그냥 창오지 같은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응용수학이 그래도 수학보다는 통계랑 친할 것 같은데. 저도 통계는 싫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떡하지? 이거 최소 제곱법에 공감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 방에? 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김나무 선생님. 다들 어려워해요. 예. 다 모르는 겁니다. 혹시 정미경 선생님도 해주실 코멘트 있으세요? 나 너무 어렵다, 통계. 통계를 많이 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들릴까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저는 통계 쪽은 아예 손한 지 좀 오래고요. 예, 그 실제로 저도 연구를 할 때 어떤 통계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수학 이론을 좀 베이스로 한 그래서 어떤 모형을 설정을 하고 그 모형을 이제 어떤 해를 도출을 해서 그걸 증명을 하고 약간 그런 방법론으로 보통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통계 이쪽은 거의 많이 뭐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예. 어려운 길을 가시는 김남원 선생님 응원을 드리면서, 어, 이 직문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요, 저도 이제 통계를 어쨌든 저는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또 교육 통계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면 이제 최소를 찾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뭐가 최소라는 거야? 이 느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대강이나마 제 맘대로 직문서를 듣고 나면 이 뭐가 최소인지에 대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잠시 김남호 선생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교수자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변명을 좀 해보자면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에 비해서 한 강의 75분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최소 제곱법
한다. 그러면 최소 제거법이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봐요, 저는.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을 알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풀이. 요거 세 가지를 사실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기에는 75분 너무 짧거든요? 제가 직접 해봐도.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니들이 그냥 알아서 공부하고 나는 테크닉 알려줄게. 이런 무슨 교수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왜 해야 되는지 그 배경이 되는 것만 얘기하고 실제 테크닉은 뭐 책에 다 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봐. 약간 이런 교수님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다고 이거를 그 엄청나게 빠른 내용으로 강의 내용에다가 다 우겨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결론은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채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결론이네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변명. 안 돼. 제가,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나는 이래서 왔다. 여기 문과생 또 괜히 진짜 다 문과생이세요? 나는 이과생이다. 빨리 고백하세요. 그, 빨리. 고백, 네, 약간, 그, 회개하는 느낌이네요. 네, 고해성사하는 느낌인데. 저는 남윤우라고, 그냥 자기소개 같은 걸 하는 시간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윤우라고 하고, 지금은, 그러게요, 여기 다, 네, 죄송합니다. 뭔가, 죄송하다는 말을 깔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어, 이론 물리학 박사과정 학생이고, 분야는 아까도 통계 얘기하셨는데, 뭐, 통계물리, 복잡계, 뭐, 비선형 동력학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론보다는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직문수에 왜 왔냐? 넌 직장인도 아니고 문과생도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음, 그, 이 채널지기 님이 딱 멤버십 시작하셨을 때부터 들어는 왔었는데 대부분 강의들이 이제 밤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극도로 새벽형 인간입니다. 평소에 한 10시, 11시면 자고 항상 5시면 깨는 루틴에 굉장히 좀 매여 있는 사람이라 밤에 뭐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예, 올해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만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석사 2년 동안 한 걸 내가 적으면 공부한 내용이 A4 용지 5장이 안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과정, 이런 뭔가 생각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들을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가 사실 현대수학 개론이니까, 물리학을 했지만 수학에 대해 아는 거랑 전혀 그러니까 약간 익숙할 수는 있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도 하고, 수학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 가장 문제가 중 하나가 자기 분야에 매몰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들과 문과생을 만날 일이 정말 극도로 사라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도 보면 이런 곳에서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이쪽 시야에만 갇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도 다른 환경에 계속 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이런 곳에 이제 제가 껴도 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저를 이제 사회화 시키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위해. 제가 항상,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용기 내어 왔습니다. 네. 우선 하실 말씀 있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할 말이 있어서요. 멋지시네요. 용기 내시는 게 멋지시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이거 제 이 소원이 제가 직문수 3기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과생분들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문과생분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문과생 어디 갔지? 약간 그런
김나원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거 박제하려고 이거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예, 예, 좀 많이 지켜주세요. 예. 죄송할 게 아니라, 이론 물리라니, 세상에. 예, 저도 물리학에 관심만 많고, 네, 여기 스텔라님께서도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면은, 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포감이 있어서 사실 아까 너무 적은 분들이 와 계셔서 놀래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음, 제가 지금 상태가 항상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라서 그 비디오 끄고 있는 걸 죄송하고요. 어, 네, 저는 그 무늬만 공대를 나왔고, 네, 수학은 시험 볼 때만 공부를 했고, 네, 제 인생에서 수학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해봤던 거는 고3 올라갈 때 기본 정석 가지고 한 80페이지를 석 달간 봤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저를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야, 난 벌써 10번 봤는데 너 그러려면 어쩌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네, 나는 도저히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했는데 근데 그게 아마도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수학을 좀 천천히 공부한 시절이었는데 그 덕에 그래도 어, 수학 시험은 보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뭐 별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진문수 일기는 혼자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에너지가 있을 때였고 지금 사실 조금 음, 오래 이렇게 있는 건 좀 힘든데 그래도 지난번에 일기 때 들어와 보니까요.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녹화된 거 듣는 거랑 직접 그걸 듣는 게 굉장히 다르고 집중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비디오 끄고 좀 같이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는 건 없지만 그냥 물리를 좋아해서 네, 주로 수식 없는 물리학 책만 읽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 얘기 길게 한 것. 그, 스텔라 선생님 탑승 요금 이미 결제됐습니다. 네, 무임승차 아니에요, 이제. 예, 남윤우 선생님은 이렇게 물리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짓말하네, 이런 거야? 아니면, 오,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예. 생각보다 물리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요즘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본업이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저도 이제, 이, 저도 이제 물리학에서 하는 분야가 굉장히 좀 소수가 하는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 또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일을 그리고 엄밀하게 그것들을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저기 놀란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 때마다 항상 질문을 받는 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영화 루틴 같이 인터스텔라 나왔을 때는 블랙홀을 아냐. 내가 다 이해했으면 여기 없었을 텐데 뭐 이번에는 또 이제 핵 나오니까 뭐 오펜하이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항상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변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정말 일반 분들이 관심 있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유튜브 컨텐츠도 진입 장벽을 되게 많이 낮춰줬고 대중과학자들도 많아져서 강연하시는 분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앞쪽 세션은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교 선생님께서 오시면은 뒤에 이제 수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는 물리랑 수학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거. 구경하면 재밌는데, 하려 그러면 싫어요. 그렇습니다. 예. 수학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뭐냐면은 그거 말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연희수도 갔거든요. 거긴 진짜 제가 거기 갈 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들었어요, 하여간. 근데 연희수 한번 물리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희수 때도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내적이 뭔지 몰라요. 예. 물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문과생들을 잘 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립니다. 네. 다음 분 이제 얘기 들어볼까요? 그 스텔라님이 그 질문이 되게 좋아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기 때부터 1기, 2기, 3기 다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직장인은 맞지만은 문과생은 아닌 이과생이기는 하거든요. 수학 전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오래전에 그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다 까먹기도 했었고, 그 되게 신선한 그 질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저런 질문을 내가 생각을 못했지? 하는 질문이 1기 때 질문하고 2기 때 질문하고 3기 때 질문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 표현이 다르다라던가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질문이 새로운 질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냥 영상에서 보는 거랑, 아까 스텔라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상에서 그냥 보는 거는, 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은, 직접 온라인, 라이브로 계속 같이 듣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진짜 한다고? 이게 질문이 될 수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정말로, 질문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고, 이런 질문을 나는 왜 못하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계속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고 이제 우리끼리도 또 이제 좀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조건희 박사님은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끼리 뭔가 좀 더 재미있는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뵈야 될 것 같고요. 네, 빨리 말씀, 어, 네, 그러면 제가 혹시 들리시나요? 매우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승환이라고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좀 교사로 재직 중이고, 직문수에 들어오게 된 까닭은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인생이 알 수 없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문과생이 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 못했는데 되게 좋아했어서 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 내서 참여하게 됐고 제가 주변에 둘러보니까 수학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외롭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려고 해도 좀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여기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실력은 진짜 볼품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는데 좀 자극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도 수학적인 대화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좀 생겨가지고 용기 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덧붙일 말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서 슬쩍 소개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이것도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 집에 있는 근처에 사시는 그 지인들하고는 수학을 제가 막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수학이 왜 재밌어? 약간 이런 시선을 받는다면은, 여기 수학의 즐거움 채널하고, 저도 이제 그 1기 때 만났었던 분들하고 계속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수학이 좋다,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마구마구 해도 다들 공감을 해서 약간 이상한 시선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로도 되게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로 보고 오프라인으로는 자주 못 한두 번 보셨나? 그랬는데도 되게 공감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직접 얼굴을 한두 번씩 봤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랬을 때도 전혀 이렇게 괴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대화를 온라인상에서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친밀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되게 즐거운 경험을 좀 해왔었던 것 같아요. 오승환 님도 여기서 그런
집단을 이렇게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거를 가지실 수 있으면은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여기선 말할 수 있다. 오성환 선생님 수학은 뭐가 재밌어요? 딴 데 가면 음, 말 못하잖아요. 저는 수학 공부하면서 어떤 점을 좀 느꼈냐면, 그냥 서커스 보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고개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와, 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많았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학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학 매니아이신 분들을 보면 정말 멋진 게 무엇이냐면은 무지개처럼 이렇게 다들 수학을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뭐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 대답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로또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수학을 좋아하는 분을 만날 확률은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원래는 제가 오늘 그 조교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조교 선생님께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11시인데 벌써. 잠깐 그래도 조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수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교 선생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그냥 자기소개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는 응용수학으로 박사를 받았고요.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거는 수학과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수학적 모델링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스타트업은 사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수학 쪽으로 했긴 했는데, 아쉬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박사를 하면서도 되게 아쉬운 게 되게 많았어서, 수학을 다시 하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하면서. 다시 수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직문수 영상도 보고, 연희수 영상도 봤는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재미가 뭐였냐면, 저는 주위에 거의 다 이제 수치 해석 전공자, 그리고 응용수학 전공자여서, 보는 관점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기하학자는 조건희 교수님이 처음이었고, 거의 다 이제 수치해서, 그래서 컴퓨테이셔널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하학 쪽으로 관점을 보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수치 해석학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수치 해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아, 솔루션이 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수치 해석은 그 전에 깊게 티오리를 파고들어서 이걸 증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솔루션이 어떻게 잘 형성되고 음, 그러니까 솔루션이 될 주가 되는 그런 쪽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도 할 때도 싱귤러리티가 발생한다면 그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없애냐 이게 주된 관점이었고 제가 전공했던 분야는 약간 컴퓨테이셔널 쪽이랑 더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분야는 이거는 수학 쪽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도 않고 수학 쪽도 아니긴 한데 약간 패러럴 컴퓨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식 컴퓨터도 많이 배우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취직이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학 쪽이긴 하지만 굉장히 컴퓨테이션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수치 해석은 약간 제가 느끼는 수치 해석은 약간 중간 분야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티어리도 있고 컴퓨테이셔널도 있고 어느 정도 둘 다 해야 되는 거고, 제가 했던 컴퓨테이셔널 매스는 더 컴퓨테이셔널 붙는 거죠.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티어리 쪽 영상을 보면서 되게 네. 신기한 게 재밌었던 게 많아요. 한국원 선생님은 수학이 뭐가 재밌어요? 저는 옛날부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원래는. 원래 이렇게 누군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혼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앉아서도 한 10시간, 12시간을 혼자 생각할 수는 있어요. 수학 한 문제 갖고도. 그래갖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웃고 혼자 뭐 풀어보고 혹시 그런 시간이 언제부터 그러셨었나요? 뭐 중학교 그냥 때부터신지, 아니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니고 때부터신지.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때. 그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좋아하셨겠네요? 네, 고등학교 때 수학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수학 공부하지 말라고, 딴 공부하라고. 저는 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수학만 좋았어요, 수학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수학 공부 그만하고 다른 공부하라고. 그래서 책상 밑에 문제집 숨겨놓고 혼자 풀었죠. 근데 그게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다른 과목 다 못하고 수학만 좀 공부했던 약간 네, 편식 공부했었던 편식 공부. 사람인지라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제 그 혹시, 이거 얘기 너무 오래 하다가 뒤쪽 그거, 뭐야, 수학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신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녹화는 2시간째 되면 딱 끊을 거고요. 예, 그 뒤에는 조금, 예, 계속 이어지면은, 뭐, 저는 있을 겁니다. 예, 다른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가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부는 오늘 또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분도, 지금 들어오신 분도, 안 하셨던 분들도 직문서 3기에 오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예,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면 익명으로 해드립니다. 네. 1분만, 30초만 기다릴게요. 30초. 논문이 입력하고 있음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의 그 무임승차한다고 뻥치신 스텔라님. 네. 공리를 일종의 출발점, 우주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지점으로 이해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분명 어딘가에 서서 둘러싼 우주를 바라보고 관찰해야겠다는 당위, 내가 우주를 봐야겠다. 이게 참 공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셨대요. 공리에서 출발한 리즈닝이 우주의 실체와 일치한다는 보장. 내가 본 게 맞나? 그건 없지만 서로 다른 지점에서 관찰해도 공통된 관찰 기반이 생기는 정도는 기대해 본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별을 뭐 적외선 카메라로 바라볼 때랑 엑스레이 카메라로 바라볼 때랑 또 뭐 자외선 카메라로 바라볼 때랑 사진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별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것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한 분만. 나는 직문서 3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나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 여기 남겨주시면은 교수님이 아마 그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내놔라. 난 이거 보러 왔는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음.
아니면 말씀으로 남겨주실 분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MBTI가 과학이 아니라 사실 믿진 않지만, 저도 아이거든요. 저도 아이라서, 네. 그런데 부끄러워도 말을 하다 보면 좀 늘더라고요. 아이인 초등교사라니 참. 어이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만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네, 그 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여기 다 나왔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 박수 치면서 이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녹화를 한번 끊고 갈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끊을까요? 네네. 아예 편집하기 쉽게. 끊는 게 나을까요? 예,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잠깐만 끊고. 네, 이번에는 무한 질문의 세계라는 코너로 제가 이제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거 녹화는 12시까지만 딱 하고 끊을 거고요.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네, 그 다음에 끝난 뒤에 내려오는 질문은 다 끝나서 이제 하나도 없어. 난 이제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 할 때까지 저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 다른 조교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분이 오시면은 사실 이 세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슬랙에 질문들이 꽤 많아서 우선은, 네, 요거는 질문은 뭐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의견만 말할 수 있고 답은 조교 선생님이, 서무권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막 기다리고 그러면은 언제 끝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시작하면 안 끝나가지고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질문이 있는 분들은 네, 화면 공유 또 하실 수 있죠? 그래요? 아니요, 다들. 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 들었던 것도 되고, 약간 뒤에 나는 조금 더 봤는데 이것도 궁금하더라도 되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질문은 제가 순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손들기 버튼을 해 주시면은 네, 차례대로 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려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생각을 하시고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게요. 혹시 서무권 선생님이 역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자유롭게 손을 드세요. 근데 제가 답을 알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서무권 선생님이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있으신가요? 있으면서, 되게 그 슬랙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다는 거랑 이해한다는 거에 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다들 의견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다는 거와 이해한다는 거요. 이해한다는 아는 거와 그걸, 이해한 그걸 왜 음, 구분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너무 슬랙에 공부중이니까. 그 말이 슬랙에 올라와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수학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다른 거지? 그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여기 계시지는 않은 거죠? 질문을 누가 해주셨는지 저- 제가 죄송합니다. 찾지 못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안다는 거와 이해한다는 거. 지금 자연스럽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안다는 거와 이해한다는 거에 대한 건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 예, 맞습니다. 그, 김남호 선생님, 잠깐만요. 김남호 선생님, 네.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 네. 네. 제가 그때 올렸었는데요. 이해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야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 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집합 연산이고,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나머지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것도 고등 수준이나 아니면은 대학 1학년 수준까지는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그렇구나. 알겠는데? 근데 이제 뭐 초월 함수를 간다거나, 이렇게만 돼도 여기 적분하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데 그 와닿지가 않는데 그 이해를 하면은 그게 저한테 와닿을 수 있는 건지 와닿았을 때 이해가 된 건지 아니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와닿지 않는 건 와닿지 않는 건지 이해한다는 게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성원 선생님 질문이 있는 거죠? 있으신 거죠? 갖고 계신 거죠? 질문이라기보다는 꼭 드리고 싶었던 코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교통 정리를 좀. 김남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럼 손을 계속 들고 계시면 제가 안 까먹을 수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되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이거 풀어서 나왔는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그림도 없고, 사실 3차원 넘어가면 뭐 어떡해요. 홈퍼만 거죠. 와닿지 않는다. 손목원 선생님. 예. 이해하면 와닿을 수 있습니까? 이해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해하면 제 느낌상으로는 약간 씹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 소화도 시키고 이 정도면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어느 순간 이해했다고 치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해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누구였지? 반가워요. 아빠가 몰래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실을 몰랐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성원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요 직문수 팟캐스트의 직문수 내용을 얘기하는 이 파트에 시작할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좀 남기고 싶었는데, 슬랙에 많은 분들이 1강 후기를 남기신 걸 제가 봤는데, 공통점을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내가 아직 아는 게 없어서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이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질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다. 난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알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뉘앙스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말이. 그걸 탈피하는 게 사실 첫 스텝이라고 봐요. 특히 직문수에서는 질문이 내가 뭘 알아서 준비가 돼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인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이제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채널지기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모르는 걸 아주 여과하지 않고 가감 없이 그냥 표현을 하면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기 저기 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단톡방에 채널지기님께서 공유하신 영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튜브 영상. 무슨 MIT 학생 나와가지고 뭐 첫 1년 동안 자기는 아무 말도 못했다. 뭐 그런 캡처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의견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길래 그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의견이 생기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더 준비를 하고 질문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냐면은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앞으로 더 레코드를 할 건데 빈 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요 말을 꼭 좀 서두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장거리 출퇴근을 해서 온갖 수줄 영상들을 다 보는데, 그 교수님이, 채널지기님이 그 공통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은,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교수님, 이거 보고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은 그 피드백에 목말라 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예를 들면 뭐 직문수 3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모르겠다. 이거 너무 나한테는 수준이 높다. 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아듣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도 거기에 맞춰서 그 다운을 시킬 분이세요. 사실은. 살아있는 예가 있죠. 닭가수. 제가 닭가수가 다 까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전 다 까먹을 게 없어갖고 안 들어갔는데 결국에 이거 다운을 시키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안 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랑 그 옆 수강생이 제일 멋있는 질문해요. 그래서, 네. 제일 멋있는 질문을 하는 수강생들이 그 수업을 만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예, 저 같은 문과생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걱정 말고 지금 이 시간도 많이 많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또 이과생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시, 제가 지금 너무 편가르게 하나요? 네, 문과생님들 힘내시고 지금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허연희 선생님. 아니,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는 걸 하지 아까 말고. 네. 안다 하고 이해한다라는 거 얘기하다가 약간 옆으로 갔었는데 다시 안다와 이해한다로 조금 다시 되돌아가면은 제가 어저께 그 스터디하면서 경험했었던 걸 좀 공유를 하려고 안다 하고 이해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손을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선형대수를 계속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저께가 그 베이시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선형대수에. 네, 그 베이시스를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라는 그 단어 명이 그거였어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저희 그 스터디 모임에는 이과생보다는 문과생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느 문과이신 분 한 분이 본인이 이해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슬픈 벡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그 벡터를 슬픈 벡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학적인 용어로만,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호로, 수학적인 용어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분이 진짜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본인만의 언어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냥 수학적인 용어로 그냥 뭐 베이시스면은 베이시스 뭐 이런 단어도 수학적인 단어로만 썼었는데 진짜 와닿는 단어로 이렇게 쓰시는 거를 보면서 아, 저게 이해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의무감을 갖고 문과생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사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발사 역설을 보면 제가 좀 화면 공유를 할까요? 그러면 이발사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발사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네. 이발사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저거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발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왜 역설인지를 설명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 그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발사 역설이 왜 역설인지 이해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아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잠깐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말씀. 저는 이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음, 그러니까 이 마을, 일단 그 문제를 세팅을 좀 할게요. 그, 이 마을은 전부 다 수염이 나요. 모든 사람이 수염이 난다고 가정할게요.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을 정확하게 그 이분법으로 딱 나눌 건데, 한쪽은 스스로 수염을 깎는 사람, 한쪽은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수염이 나고 이 집합을 그러면 두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은 딱 그 전체 집합이 나오잖아요. 이때 질문이 이거예요. 이발사도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야 맞을까? 근데 어디에 넣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 세팅을 무조건 둘 중에 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를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네, 있어야 이것도 네네네. 역설이 말이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역설을, 왜 그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이발사의 역설이 이러이러한 역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한 거는 뭔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는 문제 세팅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핵심은 문제 세팅을 바꾸지 않고는 이 역설을 해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소가 안 되는, 그러니까 참도 될 수 없고 거짓도 될 수 없는 명제는 반드시 만들어진다. 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이발사 이야기에 관해서 조교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문제 세팅이라는 게 저희가 배웠던 공리에 가까운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이발사의 역설에서 공리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체력이 어딨어? 우리 갖고 와. 내가 이거 가리고 있어. 스탑 비디오. 지금 약간 저는 작게 들리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잘 못 들으셨나요, 혹시?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멀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문제 세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학적 공리에 가까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셀의 이발사라는 그 문제에서 공리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리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너무 제한 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공리들만 세워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꼭 반드시 필요한 공리는 무엇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그냥 말씀. 네, 공리랑은 어떤 게 필요한지랑은 좀 다르게, 그냥 왜 그렇게 문제 세팅을 해?
문제 세팅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세팅을 자꾸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려고 공리를 두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넘깁니다. 아, 말이 안 되면 그냥 얘는 말 안 됨. 이렇게 분류하면 되지. 왜 그거를 조건을 바꿔가지고 말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음, 네. 저는 귀가 펄럭여서 아무 말이나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조교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코멘트 있나요?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봐서. 사실 이지영, 근데 이게,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어, 그, 세팅이 달라진다 혹은 공리가 달라진다는 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토론하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경우가 서로 단어는 같은데 이해하는 뜻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정의를 하고 이제 그 위에서 토론을 해야지 그나마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학적 공리가 그런 기둥이나 울타리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인데 이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면 서로 이야기하는 필드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면을 받아서 공리를 정확히 딱 세워놓는 거는 꽤나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랑 공리가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공리는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설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가정이라고 제가 얘기는 붙여놨는데, 저 가정을 정말 타이트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공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뭐 지금 제가 생각나는 뭐 이렇게 뭐 메타포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뭐,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 수학, 이런 문제는 그런 공리가 뭐고, 가정 뭐 이렇게 생각하기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아무튼 가정이랑 공리를 이렇게 좀, 제 생각엔 공리는 가정보다 훨씬 더 밑바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 한 마디 정도만 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릴 채널에 증명의 기초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언어를 배우는 이런 건데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많이 손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저는 그 수업을 듣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런 복잡한 수식이랑 그걸 써가지고 꼭 써야 해? 그냥 말로 설명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엄밀하게 기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말로, 예, 중언부언되고 확실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학 문제가 아닌 경우에 어렵다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남아 선생님의 질문을 이번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실 건가요? 그 링크 보내드렸는데 혹시 네, 제가 그러면, 가능할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해보다가 위키피디아에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연산에 닫혀 있다부터 해서 자연수 집합은 가장 크기가 작은 무한 집합이다. 그리고 뭐 하나하나 수체계 하나하나가 유한하지만 무한하다. 다 와닿지 않는데 일단 제일 큰 질문은 그 결국에는 읽어보면은 자연수의 크기로부터 다른 모든 무한집합의 크기의 크기를 비교하고 이제 순서를 매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 그 자연수의 그 무한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그냥 리미트로 극한을 보내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지, 무한대라는 게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수의 무한의 개념을 모르는데, 그 자연수로부터 다른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무한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의 코멘트 듣겠습니다. 저는 가장 윗줄이 가장 마음에 와닿네요. 자연수는 자연에서 나는 물을 가리키다. 그렇습니다. 그 뒤는 너무 어렵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무한을 어떻게 다루면 좋겠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떻게 다루면 좋겠냐 이전에 이 무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하고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게 칸토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세기 중반이죠. 수학이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실제로 그 칸토어의 스승이었을 것 같은데, 가우스는 그 칸토어가 얘기했던 무한 개념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칸토의 그런 얘기들이 옳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됐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무한 질문이 뭐였죠? 그 무한이라는 개념을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무한, 그러니까 자연수를 그 짝수와 홀수로 나눠서 무한을 보내보면 정수에 대응된다라는 개념을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2n을 무한대로 보내나 n을 무한대로 보내나 고등학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똑같은 무한대니까 이게 짝수와 홀수가 양수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에 대응된다는 건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알겠는데, 그럼 그냥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찾아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무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면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다니거든요, 지금. 1학년 책에 보면은 어떤 게 더 많은지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면 1대1 대응을 시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많아 보여도 대응시켜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창원지 지식 하나는 1대1 대응을 시켰을 때 대면 두 개의 무한의 크기가 같고, 그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게 저쪽에 없으면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없는 게 나타나면 더 큰 무한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틀리면 빨리 얘기해. 틀리면 빨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예,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1대1 대응으로 두 개의 유한이든 무한이든 집합의 어떤 크기를 비교하는데 1대1 대응이 되면 남는 게 없고 계속해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게 보장이 되면 두 개의 크기가 같고 예를 들어 한쪽에 있는 어떤 원소가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쪽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데 똑같이 무한이다 하면은 만들어질 수 없는 원소를 들고 있는 게 더 큰 무한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아니,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근데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무한의 개념은 다루지 않지만 1대1 대응은 합니다. 아, 네. 아, 근데 저는 꽤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기분상 많다고 많이들 그냥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질문합니다. 이거 큰지 어떻게 알았어?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하죠. 네, 1학년도 싫어해요. 근데 반드시 저도 한마디, 필요하잖아요. 예. 검증 과정이 저도 한 필요합니다.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아들한테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큰 수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아들이 100?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그럼 101은? 101은 100보다 크지 않아? 그러면 어느 날 또 애가 학교에서 뭐 200을, 뭐 1000을 배워왔다. 그러면 넌 제일 큰 수가 뭐야? 그러면 1000이래요. 그럼 1001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한은 어떤 수를 잡든지 간에 그 수보다 큰 수가 있으면 무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연수가 자연수 자체의 집합이 제일 작은 무한대 중에 제일 작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수가
큰 집합과 어떻게 비교를 할 거고, 이런 거는. 옛날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옛날에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나무젓가락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나무젓가락에 빛을 비추었을 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무젓가락에 있는 원소랑 그림자의 원소랑 1대1 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크게 하면 그림자의 길이는 줄어드는데 나무젓가락의 길이는 안 줄어들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너무 그래서, 쓰잘데기 있네. 과도합니다. 그래서 무한이란 개념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땐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김남원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두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아까 박재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이 저도 제일 좋아하는 설명인데, 그, 예를 들어 전체 자연수의 집합이랑 짝수의 집합이랑 그 자연수가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치 한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내듯이 1이랑 2랑 짝 지어서 보내고 2랑 4랑 짝 지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유한집합에서 짝이 안 지어지는 게 있으면은 그쪽이 더 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무한집합에서도 짝이 안 지어지는 게 있으면 이제 그쪽을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연수랑 짝수랑은 모든 숫자들이 다 짝이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두 집합은 사실은 크기가 같다는 설명을 물론 이런 설명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그 설명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무한인 집합 중에서 제일 작은 집합이라는 건 사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는데, 왜 그런지 첫 번째, 왜 그렇지? 공리인가? 궁금하고, 두 번째, 그러면 자연수보다 더 작지만 크기가 무한인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일단 두 개만 남겨두겠습니다. 네.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대답을까지는 모르겠고, 저도 비슷한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하나씩 짝지어서 내보낼 수 있으면 이제 크기가 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슬랙에도 비슷한 코멘트를 남겼었는데, 그 자연수 집합이랑 짝수 집합이랑 예를 들면 1대1 대응을 시킨다고 하면 그게 하나씩 완벽하게 짝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자연수 중에 짝수랑 자연수 중에 짝수를 빼고 나서도 분명 남는 게 똑같은 개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같다고 하는 게 맞나? 그럼 그 13579 하는 숫자들이 있다는 걸 저희도 분명 알고 그게 무한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럼 그건 어디 간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무한 두 개랑 무한 한 개인데, 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저번 직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숫자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무한이라는 열차에 탑승하는 건, 그, 비행기가 없는 시대에는 하루 만에 캐나다나 이런 데를 가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 만에 어떻게 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다른 세상에 들어간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자체가 달라야 하는데, 이제 유한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남은 홀수는 어떻게 해? 셋 다 무한일 수 있는데, 자연수도 무한, 짝수도 무한, 홀수도 무한, 근데 심지어 크기가 같을 수 있는데, 이제,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논리적으로는, 뭐, 그렇구나, 1대1 대응 있으면 같구나라고, 뭔가, 그렇구나 할 수는 있는데, 딱 바로 이게 자연스럽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이든 유한이든을 막론하고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1대1 대응 뿐입니다.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해보고 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사실 직문수를 하고 나서 또 하게 되니까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선생님. 아, 원래 질문을 하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맞겠죠? 네네네. 네, 원래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든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 하려고 손을 든 건 아니었고, 아까 이제 그, 나모님이셨나요? 그, 왜 이런 이발사 역설 같은 거를 세팅하는지 잘, 어,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약간 얘기가 너무 지나가 버려서. 안 되는 건 없죠. 다 아, 하시면. 네네. 그, 왜냐면 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안 될 것 같으면 또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예,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니,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정답 같은 건 없지만, 이제, 그, 사실 뭐, 이발사 역설 같은 게 막, 수학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실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 체계라는 게 있고, 뭔가 집합론 저희가 일기 때 배운 그런, 뭐, 집합 이런 거다, 그런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있는데 이발사의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뭔가 이발사의 말만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집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뭐 가령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열차 달려오는데 한쪽에 5명 묶여 있고 한쪽에 1명 묶여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날 리 없잖아요. 어떻게 선로에 5명이 묶여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그런 예시 같은 걸로 좀 그런 예시를 들었을 때 뭐 현실에 이런 일 없다라는 게 라고 반문하는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어떤 걸 도덕적으로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게 뭐 맞냐? 뭐 그런 게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왜냐면 이발사 역설 뭐 수학적으로 분명 기술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저희가 이해를 못 할 테고 그냥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풀어서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서 뭐 이게 수학적으로 어, 어, 뭐 맞나? 사실 저도 모르죠.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저한테는 그런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스텔라님이 계속해서 과도한 결제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우리 숫자 틀렸어요, 이제. 예. 플라톤이 뭔가를 안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가능하기 위해서 동일한 부분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플라톤은 참 이것저것 말도 많이 했네요. 네. 같은 부분이 전혀 없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거와 다른 걸 구분해야 되고, 또 같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힌트 하나는, 같다는 거는 같은 집합에 들어있다. 일까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같은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그러면 같다고 쳐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단순히 개수가 같다. 이러면 같다고 쳐도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자기 자신이랑만 같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서. 네, 감사원 선생님.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먼저, 순서가, 예, 차례가 순서가 왠지 제 돌아왔습니다. 순서가 아닐 그런가요? 그냥 다른 뭐, 분 계속 손 들고 있던 게 계속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늘 이미 말을 충분히 많이 해가지고,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나. 아니요, 제가 남영 질문이 선생님. 있기는 한데, 좀 이따가 할게요. 예, 예. 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까 나모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연속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 우선은 무한에 대한 개념이 절대 잡히지 않고요. 저는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무한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선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자연수라면은 뭐 1부터 계속 2, 3, 4, 5, 6, 7, 8 계속 1씩 더해가면서 무한으로 넓어진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에 들어와서 이제 무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1대1로 대응이 된다면 뭐 정수라도 자연수보다 크지 않음이 뭐 증명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자연수는 1에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수고, 정수는 음수까지 있으니까 뭐 2배 이상 더 클 수 있다. 뭐 무한히 계속 늘어나니까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뭐 캡처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옳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2배 정도 클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1대1 대응이 그런 되는 어떤 시계열적인 상황만 판단을 해서 뭐 그 정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큰 게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약간 이 주장에 동의를 해서 먼저 좀 치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은, 어,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그 저하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이, 어, 뭐, 1대1 대응이 되니까 결국에는 같다라는 거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둘의 이제 크기를 봤을 땐 정수가 저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저한테 느낌은, 우리가 무한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안 돼서 대소 비교를 포기해서 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갔다고 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영역을. 그리고 이제 저도 슬랙에 올렸지만 무한하기 때문에 대소 비교의 개념에서는 뭐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로피탈 정리 뭐 이런 거 적어서 올렸었는데 무한의 속도에 대해서 함수마다 뭐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면 뭐 n의 무한대를 보내면 얘가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는 뭔가 같다 그 정수와 자연수 집합이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속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약간 대응을 하더라도 약간 달리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정수 집합은 저 먼저 가 있어서 대응을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빨리 와. 대응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느려? 근데 약간 무한한 시간이니까. 이게 결국 숫자라는 것도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걸 뭔가 저는 이제 좌표 평면에 생각을 하면 공간적으로도 무한한데 이 무한을 얘기할 때 대응되는 시간도 무한으로 쳐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같다고 해주는 거지. 사실은 뭐 그런가 싶은 저도 아직은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약간 무한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약간 이거는 코멘트인데, 그러니까 코멘트가 아니고 약간 사족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통계물리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물리에서는 통계학이랑 좀 다르고요. 항상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른데, 여기서 항상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 시스템을 무한대로 보내거나 0으로 보냅니다. 둘 중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굉장히 탁월한 선배들이나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왜 무한대로 보내게? 이러는데 하는 말이, 무한대면 모든 경우가 다 담겨 있어서 퉁칠 수 있어. 세세한 걸 안 해도 돼. 왜 무한대가 가장 쉬운 거야? 라는 건데, 그걸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다도 내가 봤을 땐 무한대로 해놓고 퉁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식의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치사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잘 대소관계 이런 것들 안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명쾌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직문수보다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럼 무한이면 퉁칠 수 있어갖고 할 수 있다. 야, 명쾌한데. 예. 명쾌하고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수학이 참 시간을 인생.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에 감동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감동의 물결이에요. 예,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분야가 항상 시간과 공간을 무한대로 보내는 짓거리를 하거든요. 저도 원래는 통계물리를 전공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전공을 바꾼 거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전 요즘 소프트웨어 하는데 무한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저한테는. 그 10의 마이너스 18승인가? 그거 이하로 영. 떨어지면 0이라고 치고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 작은 수랍니다. 맞습니다. 예. 부동소수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부분 무한인 걸 무한이 아닌 걸 무한이라고 치는 일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수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인덱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능적으로 어떤 크기를 생각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이름표면 사실은 짝수, 홀수가 다 무한이든 재수가 같든 자연수랑 같든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재밌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크기를 생각한다는 게 재밌고요. 두 번째는 더 재밌는 거는 공간을 생각한다는 게 저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리가 없잖아요. 1, 2, 3, 4 그게 이름인데 그 사이에 누가 떨어져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이 직문수에서 듣고 나서 가장 얻었던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벡터 공간만 공간이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체계들이 다 산산조각 깨졌어요. 그러니까 1, 2, 3, 4는 선 위에 올려져 있는 무언가다라는 거가 완전히 와장창 다 깨졌습니다. 예, 그때 막 제가 되게 신나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냥 흥미로워서 저도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강성훈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예, 예. 초등학생들이 숫자를 처음 배울 때도 그런 직관을 느낄까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네. 크기라는 걸 걔네들이 생각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혹시나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 보실까봐 일부러 말씀드리면은, 문제 좀 그만 풀게 하시고, 그런 상상을 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업에서 그러니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을 들고 와요, 사실은. 그래서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생각해 볼 시도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할 법한 질문이거든요. 왜 사과도 1이고 귤도 1이고 감도 1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치면. 그런데 이미 답을 들고 오고 답을 내는 것보다 왜 답인지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참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방향이나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린 너무 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강상훈 선생님. 아, 원래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부분부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책에서 읽은 건데,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류가 숫자라는 것을, 숫자가 아니죠. 수죠, 수. 인류가 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어떻게 수를 인식을 했나,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념화했나?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문화권별로 1이랑 2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1을 두 개 더해서 2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류 최초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원시시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을 두 개 더하면 2라고 생각하지 않고, 1은 그냥 1이라는 그 한 덩어리, 2는 2라는 한 덩어리, 그냥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단어도 당연히 언어별로 단어도 다 다른데 그 단어도 보면은 1을 의미하는 단어가 언어권별로 다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고 2를 의미하는 단어도 좀 비슷한 면이 있대요. 약간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어쩌면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그러니까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수라는 게 그 무언가를 센다는 그러니까 카운팅 한다는 그 개념 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1 더하기 2를 2라고 처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제 의견은 그렇게 잘못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거는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래 손을 들었던 이유는
그, 지금 다들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짝수와 자연수의 크기는, 짝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같다.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정수 집합의 크기는 같다. 라고 노트에 써 있으니까 그게 맞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반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나?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공리일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1대1 대응이, 아직 우리가 함수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1대1로 다 한 명씩 이렇게 짝을 지을 수만 있으면은 두 집합은 같다고 둘 거야. 라는 것도 만약에 공리라면, 이게 공리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리라면, 공리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부러 삐딱하게,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부분 집합이면은 그 부분 집합이 더 작은 집합이라고 칠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공리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 기초증명 수업이었나? 그때 1강에서 아마 그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 조건희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1대1 대응이 되면은 두 집합은 크기가 같은 걸로 본다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공리니까 두 집합이 다르다는 공리를 놓고 뭔가 내 세계관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남기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그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였는지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정확하게는 진부분 집합이면, 그러면 그 진부분 집합은 크기가 더 작다라는 말을 2000년 전에 그런 말을 대수학자가 남겨놓는 바람에 인류는 2000년 동안 그 말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왔는데 지금의 무한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무한집합의 정의가 이거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한집합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부분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집합. 이걸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부른다. 네, 저는 사실 질문이 더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고에 듣던 대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사람, 그 게오르그 칸토어가 한 말 중에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 그 한 줄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진짜 자유로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뒤에 또 질문이 있지만 안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